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기소개서 컨텐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올렸어요. 자, 오늘 공략해볼 기업은 NH 농협캐피탈입니다. 지역이 시작되었죠.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하고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요거 보시면서 영상 시청 후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 가죠. 항목 1번부터 보면은 뭐 또 지원 동기입니다. 늘상 뭐 다른 기업들도 1번 항목이 지원 동기인 경우가 많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300자입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만 적으라는 거죠. 지원 동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업 공략할 때도 지원 동기는 우리가 흔히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속뜻은 우리 회사에 지원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원래는 이제 회사들에서 알고자 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성장 목표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은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부분이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직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가, 요걸 알고 싶은 건데, 제가 싫어하는 세 가지 지원 동기 말씀드렸죠. 요걸로는 제발 적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가 특히나 이제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 관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유형이죠.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 공헌을 염두에 두고 지원 동기를 쓰는 거. 요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챗GPT형, 그러니까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나 뭐 기업 분석 뭐 사이트 같은 데 올라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회사가 뭐 실적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적는 지원 동기 쓰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연팔이형이 있죠. 선배나 주변 사람이 추천해줬다. 그리고 별별 사연 다 만들죠. 뭐 기업 설명회에서 농협을 그 농협이 있었다. 혹은 농협을 방문했는데, 정말 많은 게 이거예요. 금융권에서 지원 동기 중에 많은 게 그 은행을 방문했는데 그 직원이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그럼 여러분들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편의점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기업이 듣고 싶은 지원 동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지향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농협 캐피탈에서 어떤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성장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는데, 그런 성장 목표를 이루는데, 농협 캐피탈이 도움이 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점이 많기 때문에 꼭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지원했다. 내 목표를 이루는데 적합한 기업은 너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 이게 성장 가능성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점을 좀 많이 따지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지원한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다른 이제 경쟁 기업, 이제 캐피탈 기업들 중에서 그 경쟁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한 강점이 있어서 지원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걸겠어.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스펙이 뛰어나시거나 아니면은 그 농협 쪽에 뭐 인턴을 하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관련해서 대외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은 나는 이런 농협에 이제 관련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업 관련해서 꾸준히 영향을 향상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협 캐피탈 채용 공고도 보고 직무 설명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하는 직무 그 업무와 내가 갖춘 능력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이 딱 적합하다. 그래서 나 자신 있어서 지원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맥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스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농협이나 금융 관련 경험도 좀 있어야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과 2번으로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래요. 듣고 싶은 지원 동기 중 하나.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뭐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고 간결하게 섞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런 걸 갖다가, 만약에 목표 지향형이면 성장 목표가 있다. 그래서 농협이 그거에 적합한 기업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성장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근거 제시가 되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형도 마찬가지. 이제 성장 가능성형이 너희가 성장
성장을 하기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고 내가 입사를 했을 때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업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 왔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해서 계속 전문성을 쌓아왔다. 혹은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이 농협 캐피탈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기 위해서 이런 저는 노력을 해 왔다가 근거입니다. 여러 그 농협에 대한 관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제가 지원한 이유는 뭐 목표 지향적이죠 이게. 내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커리어 목표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떤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농협이 어떤 면에서 그게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내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해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적합한 기업을 찾다 보니까 너희가 딱 맞더라.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내용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300자라서. 항목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원한 직무가 농협 캐피탈에서 어떤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요걸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차도 잘 없잖아요. 승진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이제 AI들이 잘 찾아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내 지원 직무가 농협 캐피탈에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뭐 7년 정도, 5년 정도 경력을 쌓았을 때 어떤 커리어 목표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적는 거죠. 음. 그리고 그걸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그걸로 성장하기에, 그러니까 농협에서 내 직무가 성장하기 좋은 커리어 목표를 갖다가 알아냈으니까 그걸로 성장하기에 농협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죠. 이런 걸 바탕으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역량을 키우겠다 혹은 지금 키우고 있다를 적으려면 이런 것도 조사하면 되겠죠. 요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항목 2번입니다. 농협이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NH 농협 캐피탈의 위치와 경쟁 상대 위치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뭐 1이다, 2이다, 뭐 선도적인 위치다, 뭘 말하는 겁니까? 되게 애매하게 내놨어요, 이번에. 이게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위치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음. 그래서 그걸 비전과 연결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조직 이해도를 평가하는 거죠. 비전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 비전도 되게 애매해요. 글로벌이나 디지털 전환. 이건 글로벌하고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금 다 하고 있죠. 근데 고객 우선은 또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 다들 다른 은행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뻔한 거고. 농협 좀 특징적인 게 이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 빼고는 다 비슷하죠. 다른 은행들하고.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여신이라는 전문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이게 대출 같은 거 말고 좀 다른 것도 건드려 보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경쟁 상대 그냥 대략적으로 적고 그냥 이유만 적어서는 편차가 없습니다. 다들 사실 이 2번 항목은 비슷비슷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쟁 상대가 누구이고 지금 업계에서 위치가 어떻고 이런 거는 AI한테 맡기십시오. 챗GPT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 클로버 X, 리튼 이런 거한테 맡기면 되죠. 대신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역할과 필요 역량, 보유 역량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해야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농협에 좀 적합한 인재구나.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일일이 조사해서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들 조금 바꿔가면서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없어? 또 다른 내용 없어?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서 얘기해줘 하면서 좀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도요. 그냥 경쟁사가 뭐야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거 있죠. 비전에 따라서 분석해줘. 어떤 측면에서 분석해줘. 임직원의 측면에서 분석해줘. 지역적 측면에서 분석해줘. 뭐 이런 거 하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여기서 뭐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얘네들이 또 경쟁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경쟁사인 이유가 뭐냐,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달라고 또 얘기하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좀 얻으신 다음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어디가 경쟁사고 비전과 좀 연결시켜서 어디가 경쟁사다, 왜냐하면 이 비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상세하게 풀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비전 달성과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역할은 무엇이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근데 나 그거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2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하고 이유만 적으면 그건 논문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쟁사가 누구다. 누구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런 비전과 연관이 있다. 그러고 상세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명 내용은 사실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챗GPT가 떠드는 거 그냥 적으면 돼요. 좀 종합해서. 근데 이게 면접 때 썰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을 적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위에가 경쟁사고 이런 비전을 달성해야 되니까 내 지원 직무에서는 어떤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나 그거 가지고 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예시는 역시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항목 3번 갑니다. 또 뻔한 핵심같이. 좀 그만하지. 비전형 했으면 핵심같이. 농협이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고. 뭐 핵심같이 알고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가. 다 똑같죠, 맞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조직에 걸맞는 가치관을 지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비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에는 편차가 없습니다. 다들 걸맞다고 얘기하겠죠. 다들 그런 가치관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무슨 편차가 있습니까?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음.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작성해야 될지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죠. 음. 고객 우선은 이런 사례. 제가 일일이 영상 길이가 길어집니다. 다 얘기하면. 그 디지털 혁신이죠. 디지털 혁신은 이런 사례 가지고, 내실 경영은 이런 사례 가지고, 인재 육성은 이런 사례 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미래금융까지. 그래서 한 찬찬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례가 있으면은 그 키워드랑 맞춰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핵심 가치에 일치하고요. 근거 사례는 이렇고요.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적응하겠습니다. 잘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가지식으로 어떤 데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인 근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의 기술 순서는 두 가지식으로 한번 요약해주고 내 역할은 무엇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뭐 정도로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행동, 여기 행동, 요 밑으로는 그래서 요 순서로 이제 기술을 하시고 이런 사례 때문에 제가 인재상에 맞다, 핵심 가치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에 어떤 핵심 가치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3번 항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4번 항목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1, 2, 3, 4, 5번 이제 6번 항목까지 있는데 이 항목들 중에서 직무 전문성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무 전문성이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뭐 태도까지 보유하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 속뜻이 이거죠. 뭐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속뜻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가, 업무상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3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자기소개서 항목이 많을 때는 이게 눈에 띄어야 돼요. 어쨌든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편차가 없는 항목들, 핵심 가치, 비전 이런 거는 사실 임원 면접에나 가서야 그런 게 평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실무진들 보기에 또 나이 어린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이런 직무 능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실제로 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눈에 조금 띄도록 직무 능력, 있는 업무 기반으로 해서
개조직 작성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미 이력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뭐 이런 순서로 적는데 예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근거가 관련 자격, 관련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경험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고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로 연결시키시는 거죠. 음. 여러분들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뭐 TV 사면은 TV가 몇 인치고 몇만 화소고 이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왜 이 TV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라는 건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가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를 강조하는 건데 요렇게 적어야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700자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혹은 많게는 3개 정도가 이렇게 적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5번입니다. 와, 이게 뭐 신용보증기금 따라합니까? 이 약식 논술인가요? 어. 이 경제사회 이슈 중에서 캐피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 하나를 선정한 뒤에 그 사유와 대응 방안을 서술하십시오. 이 말 그대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이해도를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농협 캐피탈 질문들을 보면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 뭐 천국입니다.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준비해서 쓸 수 있는 거라서 그 사람의 이해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진 않지 않습니까? 요즘 챗GPT도 많고 모르시나? 아니 누구나 검색만 할 수 있으면 적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하면 어떻게 하죠? 채용의 효율성이 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린 적어야 되죠. 있으니까. 산업 및 기업의 이해도, 이걸 평가하는 거고 캐피탈 산업의 특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동향이 농협 캐피탈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는가,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직무의 역할과 필요,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가, 역할 인식이죠. 요게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근데 내용이 들어갈 내용이 뻔해요. 지금 뭐 캐피탈 업계 이슈들 해봐야 몇 개 없고요. 있잖아요. 뭐 고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시장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편차는 자신의 직무 역할과 필요 역량과 역할 인식이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대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변화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고 있습니다로 얘기하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뭐 요것도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요즘 AI가 잘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 만드는 시기에 챗GPT가 목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컬러박스 X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챗GPT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끔씩 불완전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번갈아 가면서 질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슈 뻔하죠. 이 PF 하루 이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자동차 금융 이거 리스 시장 있잖아요. 이거 이 시장이 캐피탈 시장의 영향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전환이나 뭐 이런 거, ESG 이런 건 뻔한 거고. 사실 뭐 어떤 걸 선택하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시장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농협 캐피탈의 어떤 직무에 어떤 역할과 요구가 역량이 요구되는가, 그걸 조금 읽어보시고.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챗GPT한테 질문했을 때는 조금 더 심화된 답변이 나왔는데 네이버 콜로백스는 조금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게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서 저런 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진짜 심화되고 있는 거 맞냐? 근거를 말해달라. 이것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량적 근거를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거 잘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좀 조사하시고 적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심화됐냐? 근거는 알겠어. 맞네.
그러면 이유가 뭐야? 그래서 요거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요 정보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쫙 조금 요약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챗GPT한테 요약해줘. 요요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요약해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소개를 적어줘. 요렇게 얘기해도 잘 적어줍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물어봐도 되죠. 분명히 이 항목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뭘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농협 캐피탈의 약점은 뭔가? 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거 조사해서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작성 플롯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제가 관련이 있고 내 직무의 역할은 이거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혹은 뭐 농협 캐피탈이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하고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대응 방안과 내 직무의 역할, 그리고 나는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적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겁니다. 지금 이슈는 뭡니다. 음, 뭐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게 대응하는 건데, 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능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주제가 중요한 겁니다. 라는 걸 뭐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농협의 단점은, 아까 조사했던 거, 농협의 단점은 요런 게 단점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응할 거면 제 직무에서는 이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이것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협의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완료가 되겠죠. 항목 6번입니다. 이것도 뻔하죠. 뭐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 팀 단위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 직장인과 학생의 다른 점은 뭘까요? 뭐 누구는 돈 받고 다닌다, 뭐 돈 내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학생은 자신의 성적과 성과, 그리고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 데 따라 달려있죠. 그런데 직장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게 협업과 소통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지 기업들은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주어진 역할이 아니더라도 팀에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기여하려는 태도, 적극성을 갖춘 사람을 이 팀에 기여하기 좋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배려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뻔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주말입니다. 만약에 주말에 동료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되게 이런 면접 질문이 나오면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그게 정말 급한 일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배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 중심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데 익숙한지를 평가하는데, 정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동료가 얼마나 급하면 주말에까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두 일 제쳐두고, 제 일을 제쳐두고 동료에게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답변이거든요. 어, 그냥 무작정 간다가 아니라 그 동료가 어떤 상황일지 생각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여러분들은 공감하면 무조건 잘 들어줬다, 경청했다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이런 사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는 어떤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냐면, 내가 팀에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분명히 이렇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는 이런 역할 인식을 하게 되면 팀에 도움이 될 부분인데 아무도 안 하더라. 그런데 내가 했다. 그래서 팀의 성과 창출, 협업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배려는 어 어떤 상황,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 근데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니까 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조직 간의 갈등, 그 조직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만약에 뭐 의견 조율을 했으면 의견이 이제 묵살된 그 사람들까지 챙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조직 관리를 했다. 뭐 요런 사례가 필요한 거죠. 음. 아니면 이제 요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선한 점을 그 서술해 달라고 했으니까 개선한 점도 요거 적극적인 역할 인식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개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창의적 사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질문입니다. 이게 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두 가지식으로 이제 작성 플롯은 저는 적극적인 역할 인식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조직 내의 문제를 해결했다 무언가를 개선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요. 제가 이제 적극적인 역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의 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팀원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의 성과가 잘 나왔고요. 그때 뭐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팀 내 역할 인식과 배려심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인 역할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역할 인식은 팀의 필요한, 팀의 성공에 필요한 이제 일을 갖다가 스스로 하는 거죠. 역할 인식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갖다가 제가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죠.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도 기존에 그 작업하던 그 조직원들,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그 동료들을 생각해서 그 동료들을 통해 의견이 나오도록 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배려심이죠. 그래서 배려했던 팀원을 배려했던 내용도 조금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했던 내용, 배려를 갖다가 했던 내용, 요걸 갖다가 둘 다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 이제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면 내용이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6번 항목까지 다 공략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